피부치의 배신, 땅 팔아준 돈마저 탕진한 아들. 어두운 밤, 낡은 단칸방에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그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웠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내며 오직 그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허드레시를 하고 밤늦게 돌아와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쓸어보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삶의 전부였고 존재의 이유였으니까요. 아들이 학교에서 상이라도 받아오는 날이면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고 혹여 어디 아프기라도 할까 노심초사하며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그런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아들은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죠.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녀는 아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19살이 되던 해 그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녀에게 다가온 따뜻한 손길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기에 충분했죠. 남편이 죽고 혼자 된 그녀에게 살갑게 가까워준 그 남자. 김민준 씨는 관혹했지만 한없이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들이 이 변화를 잘 받아들여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더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품었죠. 민준 씨 역시 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아들은 재혼 소식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감이었는지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재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깊은 밤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것은 텅 빈 방과 차갑게 식어버린 온기뿐이었죠. 온 동네를 헤매며 아들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소문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재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들을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죠. 그녀의 옆에서 민준 씨는 묵묵히 그녀를 위로하고 다독였습니다. 그의 위로가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이 세상을 버텨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고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아들의 모습을 가슴속에 묻고 살았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을 보면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닐 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죠.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조차도 무뎌져가는 듯했습니다. 그저 이따금씩 찾아오는 먹먹함 속에서 아들이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듯 아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죠.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는 그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수없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소화기 너머에서는 엄마, 나야, 재민이 라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꿈인 줄 알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아들의 이름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목소리가 10년 만에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전화기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10년 만에 연락해온 아들이 과연 반가운 소식을 전해줄 리 없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짜고짜 사업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고 예의 없는 말투로 말이죠.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도 되는 양. 목소리에는 간절함보다는 거친 재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그리움과 반가움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감과 절망감만이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다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그동안 어디서 뭘 했던 거니? 그러나 아들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생각도 없이 오직군 이야기만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급해. 빨리 돈 좀 구해줘. 큰돈 안 바래. 딱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이걸로 대박 칠 수 있어.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변해버린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착하고 순했던 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죠.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예전의 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돈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한 채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왜 연락 한 번 없었는지, 왜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쉽사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전화기만을 붙들고 있을 뿐이었죠. 그녀의 옆에 있던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재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달라고. 민준 씨의 표정에도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나중에는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광기만이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사업 자금만 받으면 금세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눈치였죠. 밤낮 없이 찾아와 돈을 달라고 소리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웃들의 눈총도 따가웠습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한순간에 동네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아들의 행패에 화를 내면서도 그녀를 위해 참고 견뎌주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아들은 민준 씨를 볼 때마다 더욱 거칠게 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돈에 참견이야. 아들은 민준 씨에게 폭언을 쏟아냈고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벌이려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 때문에 민준 씨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마저 위협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더욱 막무가내로 굴었죠. 매일 밤 그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외면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돈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들이 그 돈을 받아 제대로 된 사업에 쓸지 아니면 또다시 탕진해버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미워 죽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라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기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에도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왔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아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고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혈육의 정을 쉽게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련과 안타까움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민준 씨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재민이한테 돈을 좀 줘야 할 것 같아요. 저러다 사고라도 칠까봐 너무 불안해요. 민준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하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가 아들을 미워할 수도 있을 텐데도
자신의 아픔을 헤아려주는 그의 깊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에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좀 있습니다. 이걸 팔아서 재민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이죠.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민준 씨의 소중한 재산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 편해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민이도 이제는 철이 들 때가 됐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의 단호한 모습에 그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준 씨는 아들을 위해 오랜 시간 간직해왔던 땅을 팔아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민들에게 큰 빚을 진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받고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들이 그 돈으로 정말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 돈이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6개월. 그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들의 행패는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그 돈으로 정말 사업에 성공하여 이제는 엄마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 성공한 젊은 사업가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들의 얼굴에서 아들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비록 지금은 연락이 없지만 언젠가는 성공한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와 그동안의 불효를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 역시 아들의 소식에 대해 먼저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불안해할 때마다 묵묵히 옆을 지켜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해 주었죠.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시골의 작은 텃밭을 가꾸고 근처 산으로 산책을 다니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늘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벨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문 밖에는 다름 아닌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초췌해진 얼굴, 거칠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깊어진 눈가의 그늘은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잔뜩 구겨진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망했어. 사업 전부 날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가 어렵게 마련해준 그 돈, 그녀가 아들을 믿고 기다려온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투자했던 사업이 사기였다고, 모든 돈을 날렸다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민보다는 분노와 실망감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이 또한 아들이 꾸며낸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들었죠. 그때 민준 씨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민준 씨를 보자마자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딴 사기꾼 같은 사업에 내 돈을 다 날린 거라고. 그는 민준 씨에게 달려들었고 그녀는 두 사람 사이를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재민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저씨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겪은 모든 불행이 민준 씨 때문인 양. 그의 눈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들의 황당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그렇게 남 탓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해봐. 민준 씨의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아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돈, 집을 팔아서라도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 돈만 있으면 진짜 성공할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그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민준 씨가 어렵게 마련해준 땅을 팔아준 돈을 전부 날리고도 또다시 집까지 팔아달라니요.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지독한 허탈감과 함께 아들을 향한 미련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너 정말 왜 그러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애써 냉정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의 말을 들을 만무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하게 아껴온 살림살이들을 던지고 부수며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의 얼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녀의 마음도 함께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아들의 행패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이웃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문 밖에서 수군거렸고 그 소리가 그녀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가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돈을 주고 더 이상 재민이를 보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는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민준 씨와 함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정들었던 집, 아들과 함께 수많은 추억을 쌓았던 그 집을 팔기로 결정한 것이죠. 집을 내놓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텅 빈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동네 골목을 누비던 기억, 아들의 운동회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기억, 그리고 아들이 가출하던 그날의 악몽까지. 모든 기억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이 집을 팔면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다시 한번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은 팔렸고 그녀는 그 돈을 모두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은 돈 뭉치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미소를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할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었습니다. 재민아, 이제 정말 이걸로 끝이야. 다시는 엄마 찾아오지 마.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돈 뭉치를 챙겨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듯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부축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안도감의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 아들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모두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결정에 기꺼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노을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생활은 그녀에게 새로운 숨통을 여주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 그리고 아들로 인한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자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달구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은 마치 신이 그녀에게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텃밭을 일구는 시간은 그녀에게 더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자라나는 채소들을 돌보면서 그녀는 생명의 경이로움과 더불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땀 흘려 가꾼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을 때면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파릇파릇한 채소들을 수확해 저녁 식탁에 올릴 때면 그 맛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값지고 달콤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새로운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힘들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툴게 농사를 짓는 그녀를 위해 손수 도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함께 밭을 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고 무엇보다도 묵묵히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기대어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이제는 민준 씨 덕분에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밤이 되면 함께 뜨거운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가끔은 농담을 던져 그녀를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들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 밤잠을 설치며 아들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편이 시큰거리고 먹먹해졌죠. 자신이 혹독한 엄마였던 것은 아닌지, 아들을 너무 매몰차게 대한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성인이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감싸 안을 여력이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련과 후회보다는 자신과 민준 씨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디선가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그녀와 민준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경계하기는커녕 낯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처럼 살갑게 대해주었죠. 마을 잔치가 열리면 그녀는 민준 씨와 함께 참여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흥겹게 노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잔잔한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부녀회에 가입해 김장도 담그고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화투도 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유와 따뜻함이 그녀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은 도시의 팍팍한 삶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가 시골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노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주황빛으로 물드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민준 씨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두 사람은 말없이 깊은 행복을 공유했습니다. 아들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남은 여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평화로운 날들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찾아오자 시골 마을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그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민준 씨와 함께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련은 이제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갔고 오직 현재의 행복과 민준 씨에 대한 감사함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준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민준 씨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내가 더 행복합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들만을 위해 살아오면서 자신을 잃어버렸던 그녀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의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평온해진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그녀는 더욱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타인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녀와 민준 씨는 시골 마을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어디에서든 평화롭게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있는 자식을 향한 희미한 연민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와 함께 남은 여생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름답게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푸른 들판을 거닐며 노을 지는 언덕에 앉아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의 몇 년은 그녀에게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치유의 시간이자 자신을 찾아가는 성장의 여정이었죠. 도시의 번잡함과 아들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자 그녀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푸른 산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영상과 같았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후회를 곱씹기보다는 현재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평온함과 잔잔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아들에 대한 그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향한 배신감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차 아들을 향한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날리고 또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렸을 때 그녀는 이미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했죠. 그 결심은 그녀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오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그녀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 있는 자식 중 한 명일 뿐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어디서든 건강하게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정리가 되자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의 관계 역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죠. 아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민준 씨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까지 내어주면서 그녀를 지켜준 민준 씨에게 그녀는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시골에서의 소박한 일상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마을 행사에 참여하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들의 그늘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지지 덕분에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봉사활동까지 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았죠. 오직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매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는 옆에서 깊이 잠든 민준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아들이 있지만 그녀에게는 든든한 배우자가 있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마을 사람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가끔 도시의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시골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조심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숨김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은 놀라움과 함께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늦가을, 그녀는 민준 씨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길을 걸으며 그녀는 문득 아득한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의 한 조각일 뿐이었죠. 그녀는 민준 씨의 손을 잡고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맑은 공기는 그녀의 마음까지 정화시켜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기대어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바로 천국 같아요. 민준 씨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만족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녀는 남은 여생을 민준 씨와 함께 이 아름다운 시골에서 감사하며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의 빛으로 충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그녀의 시골 생활은 더욱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곳의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까지도 정겹게 느껴질 정도로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새벽녘, 안개 자욱한 들판을 거닐거나 한낮의 따스한 햇볕 아래 텃밭을 돌보는 일은 그녀의 일상이자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늘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지만 이곳에서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 별들은 그녀에게 수많은 위로를 건네는 듯했죠. 그녀의 내면에는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아들의 얼굴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해맑게 웃던 아들의 모습, 혹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듬직한 뒷모습 같은 것들이었죠. 그럴 때면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도 그녀를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먼 옛날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은 오롯이 민준 씨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지해 주었죠. 민준 씨는 그녀의 과거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마을 길을 걷거나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순간들은 그녀에게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은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자신만의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들의 성공과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녀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그림 교실에 나가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 과정에서 그녀는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시골의 고요한 풍경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평화로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누는 삶의 기쁨을 알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그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김 여사님, 혹시 아드님한테서 연락은 없으신가요? 요즘 동네에서 어쩌다 이야기가 나와서요.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붉어졌을 질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장님, 소식 없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미련이나 고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평온했습니다. 이장은 그녀의 의연한 모습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존재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녀와 민준 씨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조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그들을 찾아왔죠. 그녀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아픔에만 매몰되어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타인의 아픔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익어갔습니다. 봄에는 꽃을 심고 여름에는 푸른 밭을 가꾸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렸으며 겨울에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흰 머리카락은 점점 늘어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온화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들은 이제 시골 생활의 모든 면면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의 이슬, 한낮의 햇살, 저녁 노을, 그리고 밤하늘의 별까지. 모든 자연이 그녀와 민준 씨에게는 커다란 위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와 감사,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전원시와 같은 삶이었죠. 그들은 남은 여생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평화로운 시골에서 함께 늙어가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아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롯이 그들만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깊어진 주름만큼이나 마음에도 깊은 평화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환갑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 밝고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 씨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가볍게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루틴이 되었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그 시간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었고 그의 변함없는 사랑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노년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도시의 복잡함에 시달리거나 아들로 인한 고통과 절망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 대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넓은 이해심과 깊은 감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과거 아들 때문에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은 이제 아득한 예시하기처럼 느껴졌죠. 가끔씩 마을 사람들이 아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면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이제는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회한이나 미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골 생활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아침에 갓 딴 싱싱한 채소로 식탁을 차리고 오후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그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웃음꽃을 피우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진정한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따뜻한 이웃들이 그녀의 삶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으니까요. 특히 그녀가 열정을 쏟았던 것은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림 실력을 꾸준히 갈고 닦아 이제는 제법 수준 높은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냈고 그림 속에는 그녀의 평화로운 마음과 삶에 대한 사랑이 듬뿍 묻어났습니다. 때로는 그림으로 마을 행사를 위한 포스터를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그녀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활기찬 모습과 평온한 미소를 볼 때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연인들처럼 함께 손을 잡고 마을을 산책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두 사람의 대화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오롯이 두 사람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랫목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민준 씨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소복이 쌓인 눈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설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민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민준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남은 여생 저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세요. 그의 말에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한 미련이나 원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행패로 얼룩졌던 과거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진정한 치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남은 여생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결국에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세월의 강물은 쉼없이 흘러 그녀의 삶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은빛으로 변했고 얼굴의 주름은 인생의 깊이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으며 미소는 더욱 온화해졌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그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했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소식에 목을 매거나 그의 존재에 희로애락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억은 이제 희미한 사진처럼 그녀의 기억 한편에 남아있을 뿐 그녀의 일상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는 옆에 잠든 민준 씨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롭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자신에게 이처럼 소중한 동반자가 있음에 감사했죠. 텃밭의 작물들은 여전히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녀는 정성껏 그것들을 돌보며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수확한 농산물은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김 여사님이라 부르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성품과 지혜로운 조언은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와의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보다는 서로에게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굳건한 신뢰와 동반자적인 사랑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무 말 없이 고즈넉한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늘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녀 역시 그의 손을 맞잡으며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림 교실에서 그린 작품들은 이제 마을 회관벽을 장식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부부들은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기도 했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녀는 민준 씨와 함께 자주 가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진 풍요로운 황금 들판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난, 아들의 가출과 행패, 그리고 재혼남 민준 씨와의 만남과 시골에서의 새로운 삶까지 파만장했던 세월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억도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 아픔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한 행복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사랑과 감사, 그리고 나눔의 삶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축복이었고 그녀는 그 축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시골에서의 여생은 그녀에게 진정한 자아를 찾아주었고, 그녀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낸 한 여인의 아름다운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세월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흐르는 법. 그녀의 삶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민준 씨와 함께 시골집 마당을 거닐고, 텃밭에서 작은 채소들을 돌보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빚어낸 그림들은 여전히 마을 회관, 벽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그녀가 삶에서 발견한 평화와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아들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억은 이제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어린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었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그저 아득한 꿈처럼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디선가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담담한 마음만을 간직하고 있었죠. 그녀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민준 씨는 그녀의 곁에서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민준 씨였지만, 그녀를 향한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시골길을 느릿느릿 걸으며 지난 세월의 추억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함께 겪었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서로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의 대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쌓아올린 깊은 연륜과 존경이 깃든 사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와 민준 씨를 마을의 어르신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지혜로운 말을 건넸습니다. 인생은 비바람이 몰아치다가도 언젠가는 맑은 날이 오기 마련이니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지혜이자 희망의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맑은 봄날, 그녀는 민준 씨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마당에는 그녀가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향긋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감사한 삶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민준 씨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여보. 당신이야말로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와 만족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후회나 미련도 없었죠. 그녀의 삶은 비록 아픔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지금의 평화를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사랑하는 민준 씨의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미소 속에는 고된 삶을 이겨낸 자의 당당함과 깊은 안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기억하며 그녀가 남긴 사랑과 지혜를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처럼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